사회문화 08로 한번 가봅시다. 집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지문이고요. 투표와 심의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건데 그 둘의 입장을 한번 잘 고려해 보면서 비교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죠. 자, 들어가 봅시다. 첫 문단부터 볼게요. 구성원들이 집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은 크게 투표와 심의로 나눈다라는 겁니다. 자, 투표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선거를 하거나 가부를 결정할 때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일정한 곳에 내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쵸?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는 주권을 행사하는 수단으로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일군의 이론가들은 다수결을 위한 투표가 구성원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많대. 이게 바로 뭐예요? 투표의 한계인 거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그쵸? 한계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심의에 의한 집합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대. 즉, 이 사람들은 뭐예요? 심의를 강조하고 있다. 투표의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그럼 심의라는 게 뭔지 좀 잘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볼 것들은 대부분 심의에 대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 문단 역시나 심의의 정의로 시작합니다. 심의는 어떤 안건이나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논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가리킨데 이게 정의죠. 심의의 정의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성찰적 의미의 내적 심의라는 게 있고 집합적 의미의 외적 심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대요. 자, 내적 심의는 개인적입니다. 개인의 성찰 차원인 거고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거네. 개인이. 그러니까 이 사안을 결정하기 전에 혼자서 열심히 생각하는 걸 우리가 내적 심의, 즉 개인의 성찰 차원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적 심의가 집단으로 확장이 돼.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된다는 거야? 외적 심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통해 즉 내적 심의를 각자 한 다음에 그것들을 의견을 교환해서 최선의 판단에 도달하려는 집합적인 숙고가 외적 심의라고 봐야 되는 거죠. 각자 내적 심의를 한 다음에 자,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말할 때 보통 심의는 외적 집합적인 걸 얘기하는 거래요. 그쵸? 집합의 의사결정에서 심의를 강조하는 이들을 심의민주주의자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때 심의는 당연히 외적 집합적, 내적 심의를 끝낸 이후에 그것들을 교환하면서 발생하는 외적 심의에 해당한다. 자, 심의민주주의자들은 심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최종 결정을 투표에 맡기게 된다 하더라도 심의는 집합적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강조한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투표를 하게 되더라도 이미 심의의 과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민주적 정당성을 높인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들에 따르면은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대. 근데 심의 자체가 이미 정보를 모으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정보의 양이 많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심의는 개인의 판단 능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된대. 그러니까 혼자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집단지성 같은 거죠. 다 같이 의견 교환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상상력, 추리력을 써 각자의 내적 심의에 의한 거죠. 서로 다른 입장에 공유되면서 결정의 합리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또한 심의는 공적이고 도덕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한 효과를 낼 수가 있대요. 왜냐? 투표는 익명성이잖아. 그런데 심의는 구성원 각자의 관점을 공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를 걸고 의견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적 관점에 의한 선택을 막는데 그리고 공적 관점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게 만드는데 즉 익명성이 아니기 때문에 라는 거죠. 즉 익명성이 아니다. 그리고 심의는 결과의 정당성을 높여줘서 법규나 질서, 제도 등을 사회에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노력. 즉 다시 말해 이런 걸 뭐라고 해? 수능 비용이랑 같은 말이에요. 이걸 최소화하게 한다는 거죠. 특히 심의를 통해 새로운 관점과 논리를 획득하는 경험은 다른 심의의 과정에서 또 다시 한번 적극적인 의견 교환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선순환이 된다라는 게 이 심의 민주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심의의 좋은 점, 심의의 의의, 심의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문단 전체는 심의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의가 갖는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보편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규모 때문이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많은 구성원들이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수천만 명에 이르는 구성원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심의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설령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옳지 않을 수 있대요. 그렇다면 심의민주주의라는 이상과 거대 사회의 현실을
지금 괴리가 있는 거지. 양립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의문의 형태로 들어가죠. 의문의 형태가 나온다는 거는 이거에 대한 답이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역시나 답이 나오죠.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람은 공론조사를 제외한 제임스 피시킨인데 이 사람의 공론조사가 핵심이 되겠네요.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보통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에 대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지식과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데 원래 그렇다는 거죠. 앤서니 다운스라는 사람은 이것을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이다라고 하면서도 이거를 합리적 무지라는 이름으로 부른대. 이런 것들 앞에서 관련 이런 것들. 피시킨은 합리적 무지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건 무효가 돼 쓸모가 없대요. 또한 피시킨은 사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데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답을 할 수도 있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 취하려고 하는 확증 편향이라든가 아니면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에 의존하는 가용성 편향에 기반으로 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합리적 무지에 처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는 사실 쓸모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안으로서 피시킨은 공론조사를 제안한 거야. 심의에 대한 대안인 거죠. 자, 그래서 공론조사라는 게 뭐냐면은 표본 추출에 의한 조사 방식에 참여자들의 학습과 토론 등을 통한 수기 과정을 결합한 조사 기법이다라는 거죠. 공론조사에서는 맨 먼저 수기를 거치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 대상으로 하여 사회 구성원 전체의 초기 의견을 파악하는 1차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는 수기의 과정에 참여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표본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심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조사 이후에 심의를 하는 겁니다. 이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편중되지 않게 표본을 선정하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죠. 편중이라는 건 뭐예요? 이런 것들. 그쵸?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심의 주체가 된 사람들에게 객관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시를 받게 만든대. 그러니까 뭘 방지하는 거예요? 이런 합리적 무지를 방지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학습과 토론을 통한 수기의 과정을 거친 참여자들에게 1차 조사 때와 동일한 조사를 해. 그리고 견해의 변화를 확인한대요. 이 결과는 다시 언론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구성원 전체에 공개가 되니까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러나 이러한 피시킨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걸 반대한대. 즉 심의라는 것들을 발전시킨 대안으로 나오는 공론조사를 반대한대. 이들은 투표 결과는 그대로 최종 결과가 돼. 그렇지만 공론조사의 결과는 그렇지가 않대. 즉 얘는 최종 결과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의사결정이 지연된대. 그래서 비판한다는 거야. 그리고 목적에 따라 공론조사 결과가 취사선택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심의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견해, 평판, 사회적 압력에 따라 다양성이 제거되고 의사결정의 질이 떨어지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심의의 실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뭐가 좋다? 투표가 좋다라고 역설, 다른 말로 하면 강조하고 있다. 무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강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 사람들은 투표를 중요하게 여긴다. 심의고 뭐고 투표가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지문은요. 지금 일단은 투표의 그런 한계를 제시하는 사람들, 즉 심의 민주주의자들의 의견에 의한 심의의 장점을 나열한 다음에 그 심의의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며 등장한 공론조사라는 피시킨의 그런 이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그리고 이거의 한계를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투표가 낫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투표와 심의에 대한 관점을 모두 다루고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